네, 안녕하세요. 임예진입니다. 자, 오늘 시간부터 이제 4과목을 시작할 거예요. 네 번째 과목은 우리 수출입 안전관리라는 과목입니다. 자, 일단 차례를 보시면 1장에 국경감시제도라고 되어 있죠. 수출입이 안전하게 되려면 이 국경감시제도 한마디로 정해진 곳으로 수입이 돼야 되고요. 그쵸? 수출이 돼야 되고요. 한마디로 인천항에서 물품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뭐 내리고 뭐 하는 거는 전혀 이상하지 않죠. 인천공항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곳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국제무역선기가 입출항이 가능한 것이에요. 만약에 국제무역선이 뭐 어디야 막 대천해수욕장으로 들어왔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쵸? 막 국제무역기가 인천공항이 아니라 저기 어디 병원 헬기장으로 날아가고 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 그쵸? 그래서 이런 국경감시제도 1장에서 그런 내용들 어떻게 국제무역선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그 다음에 물품은 어떻게 하역하고 이런 국제적인 절차들을 좀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2장에 보시면 AO 제도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에 이 4과목에서의 주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AEO라는 한마디로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예요. 이 우수업체로서 공인을 받게 되면 좀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통관 절차의 간소화가 가장 큰 혜택이에요. 그래서 이 AEO 제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AEO 제도에 대해서 2장에서 보실 텐데 일단 문제가 나오는 비율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총 25문제 중에 1장에서 한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거고요. 2장에서 나머지 20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2장이 내용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요. 사실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스킵하는 내용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내용이 많아 하지 마시고 쫄 필요 없어요. 충분히 이 4과목에서는 쉽게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될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5문제를 그냥 제끼시면 절대 안 돼요. 이 5문제도 공부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니까 꼭 많은 점수를 여기서 이 4과목에서 딸 수 있어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우리 한번 잘 해봅시다. 이 과목은 여기서 고득점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 1장 국경감시제도 190페이지부터 보실 겁니다. 자, 국제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국제항. 요거는요 예전에 개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항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국제항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아직 고시에서는 여전히 개항이라는 용어를 쓰는 고시들이 좀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이제 같이 섞여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국제항이라고 나오든 개항이라고 나오든 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국제항 개항이라는 거는 뭐 대한민국 선박은 물론이고 외국 국적 선박까지도 이 항구나 공항을 통해서 상시 입출항이 가능한 곳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국제항은 뭐 인천항, 인천공항 이런 데가 되겠죠. 대천해수욕장은 당연히 국제항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 국제항은 굉장히 중요한데 2번에 괄호 2번 보실게요. 만약에 이 국제항이 시설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됐다. 그러면 운영자는 국제항의 운영자가 이제 신속하게 개선을 해야겠죠. 기재부 장관이 개선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 그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세관장도 아니고 관세청장도 아니고 장관이 직접 한다라는 거예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개선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자, 관세법상 지정된 국제항 한번 보실게요. 항구 쭉 있죠.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유명한 항구들이 있고요. 공항은 8개가 있습니다. 인천, 김포, 김해, 제주, 그 다음에 청주공항 내륙 쪽이죠. 대구, 그 다음에 광주 쪽, 전라도 쪽에서는 광주공항 아니에요. 무안공항이 광주공항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무안국제공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제항은 무안공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 쪽에 양양공항까지 이렇게 8개의 공항은 국제항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3번 191페이지 국제항의 지정 요건 보실게요. 자, 1번 요건 읽어보시면 되고 2번 국제항이 되려면요. 국내선하고 국제선하고 구분이 돼야 돼요. 한마디로 국제선 전용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포공항 같은 경우에 제주도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일본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둘이 막 섞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예 건물 자체가 다릅니다. 김포공항은. 그러니까 국제선 전용 통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출입국 업무가 처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출입국 업무 처리하는 인력, 시설, 장비가 있어야 되고요. 자,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나와서 우리 좀 볼 거예요. 공항이 있고요. 항구가 있어요. 자, 공항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국제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 요건, 자, 일단 여객기의 입항 횟수로 볼 겁니다. 그래서 여객기가 뭐냐면 정기 여객기예요. 정기 여객기가 주 6회 이상 입항하거나 혹은 아직은 안 되지만 입항할 것으로 예상이 돼도 됩니다. 만약에 여객수로 국제항 지정을 받으려면 여객수가 연간 4만 명 이상이어야 돼요. 여기서는 예상 안 되고요. 자, 항구 같은 경우에 국제항으로 지정이 되려면 일단 선박이 일정 횟수가 입항이 돼야 되는데 선박은 크기가 굉장히 다양해. 그래서 5,000톤급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5,000톤급 이상의 선박이 연간 1년으로 쳐요. 연간 50회 이상 입항하거나 혹은 그럴 것으로 예상이 돼도 됩니다. 5,000톤이 연간 50회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국제항 지정 요건이 있고요. 자, 4번 국제항이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 그럼 일단 기재부 장관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기재부 장관이 현장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면 운영자한테 개선 명령을 할 거고요. 개선 결과, 그 이행 결과까지 보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국제항이 아닌 지역을 내가 출입해야 된다. 원래는 안 되죠. 원래는 국제항에 한정해서 출입하는 게 원칙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내가 뭔가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국제항이 아닌 지역을 출입을 해야 돼. 국제항이 아닌 지역을 출입을 해야 돼. 그럼 그냥 막 출입하면 안 되겠죠.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출입을 할 거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그래서 지금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 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항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보는 건 원칙은 별로 볼 게 없어. 국제항에 한정해서 입항하고 출항하고 하는 게 뭐 운항하는 게 뭐 이상한 일은 아니니까 이건 원칙이니까. 근데 예외가 있잖아요. 국제항이 아닌 지역을 출입하려면 세관장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에 대한 내용을 보실 겁니다. 당연히 허가 신청서 제출을 해야겠죠. 넘겨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보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허가를 받을 때 돈을 내야 돼요. 허가 수수료. 내가 국제항이 아닌 지역을 출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일단 얼마를 납부해야 되냐? 국제무역사는 톤당 100원, 국제무역기는 톤당 1,200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한도가 5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출입허가 수수료까지 좀 보실게요. 자, 이제 국제무역선에 대해서 좀 보실 겁니다. 국제무역선이라고도 하고요. 예전 용어는 외국무역선이었어요. 같은 말 뭐다? 외국무역선. 국제무역기, 외국무역기.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용어는 국제무역선입니다. 자, 그래서 용어의 정의 쭉 보시고 뭘 보실 거냐 하면 용어의 정의에서 뭐 승무원 가족 뭐 이런 거는 뭐 어렵지 않죠. 쭉 보시고
뭐 전환 이런 것도 어렵지 않고 지금 보시면 국제무역선 한번 보실게요. 국제무역선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무역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국내 운항선은 뭐예요? 인천에서 제주도 가는 거, 제주도에서 부산 가는 거,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그렇게 보시면 돼요. 됐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선 특별히 어려운 게 없고요.